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각면을 바로 만드는 명령어 플레인을 수행하면 렉탱글에서 플래너 서피스 명령을 하는 두 가지의 명령어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직 면을 만들 건데 퍼스펙티브 뷰 자체가 XY 컨스트럭션 플레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Z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move도 마찬가지고 vertical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평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평면을 만들 건데 수직으로 만들 거니까 일단 플레인 명령을 수행을 해보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 옵션 보시면 3 포인트 그 다음에 vertical, center, around curve, deformable 이렇게 네가 다섯 가지 있는데 요 두 개 앞에 있는 3 포인트나 vertical을 이용하시면 수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수직이니까 vertical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start of edge, 엣지 자체를 클릭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 면에 만들 거니까 엣지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두 점을 찍으면 아랫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버티컬이라고 했으니까 위나 아래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상부로 1000만큼 숫자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엔터를 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1000만큼 클릭하고 1000만큼 입력하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플레인을 할 건데 이번에는 3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세 점을 찍어서 면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면에 할 건데 얘는 인면 뷰에서 보기에 이렇게 45도로 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을 찍을 건데 인면 뷰를 보시면 이 뷰죠. 자, 여기서 45도로 정확히 가서 이 점까지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높이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높이는 정확하게 1000만큼의 높이로 갈 건데 각도를 45도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캐드에서 그냥 드로잉을 한다고 했을 때도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게 가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가선을 그려주시는 게 정확하게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서 탁 찍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45도로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동한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1000, 요 방향으로 1000 간 위치에 내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가선을 하나 그려줍시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1000, 여기서부터 1000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면 45도가 되니까 3000 부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똑같이 플레인 명령을 이용해서 3 포인트를 할 건데 스타트 오브 엣지 똑같이 지금 세 번째 점을 여기를 찍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을 뒤쪽을 잡아야겠죠.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 뒷면을 만들 거예요. 뒷면을 만들 건데 뒷면은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점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요 면들이 선과 점을. 그래서 여기 한 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두 점, 여기 세 점, 여기 네 점. 그래서 요 네 점을 포함하는 플레인 한 평면이니까 플레인을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점을 지나는 플레인을 만들 건데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 자, PT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약자로 사용한다. 그쵸? 그 다음에 surface는 SRF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위에 있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surface 포인트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명령어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왜 포인트 서피스가 아니라 서피스 포인트로 명령어를 만들어 놨는지 저도 몰라요. 보통 포인트를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니까 포인트 서피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명령어 자체가 서피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거. 뭐 개발자가 그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서피스 포인트를 입력해보면 first corner of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점. 항상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면이 꼬이거든요. 면이 꼬인다는 개념은 나중에 다른 명령어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커브를 하나 그릴 건데요. 선을 그릴 거예요. 선. 커브를 어디서 그릴 거냐? 여기 45도 위에 올라간 위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반대쪽 위, 여기서 끝나는 커브를 그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탑뷰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럼 커브를 그리기 전에 커브라는 명령어를 수행해 놓고 두 점을 찍으면 직선이 되는 거죠. 커브는 최소한 3개의 점을 찍고 넘어가야 커브가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랑 리빌드라는 명령을 잠깐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커브 명령이 여기 있는 명령어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커브가 있고 뒤에 있는 커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커브가 차이가 뭔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라이노에서 말하는 커브라고 하면 넙스 커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커브는 인터폴레이트 커브라고 인터폴레이티드 커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커브 명령을 수행하시면 자, 한 점, 그 다음 두 점, 세 점 찍으면 커브가 되겠죠. 두 점을 찍고 세 점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제가 찍은 점의 두 번째 점의 위치와 커브의 곡률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제가 찍은 점이 여기에요. 그쵸? 하나, 둘, 셋.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완만한 곡률의 커브가 형성이 됐죠. 요게 이제 넙스 커브인데 원리는 뭐냐면 내가 찍은 점이 이 시작점, 끝점을 기준으로 요 곡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브에 시시각각 변하는 곡률이 있을 텐데 이 시작점에서의 어떤 제가 갑자기 수학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커브의 끝점을 지나는 그 점에서의 수직인 걔를 뭐라 그러죠? 뭐 지칭한 용어가 있었는데 벡터 방향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곡률의 힘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은 선이랑 지금 선이 점선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찍은 여기에서부터 이 곡률의 힘과 방향성을 반영해서 그은 요 선이 만나는 점이 내가 찍은 점이 되는 거고 그 커버처는 찍은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이제 넙스 커브고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뭐냐면 똑같이 세 점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찍으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찍은 점을 지나는 커브가 형성이 됐죠. 그쵸?
제가 여기를 딱 찍고 넘어갔잖아요. 내가 찍은 점을 지나는 커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커버처가 훨씬 더 곡률이 급격하고, 얘를 클릭해보면 이 변곡점들, 그 각각의 시시각각 변하는 힘을 받는 곳에 그 점들의 위치가 세 점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커버처,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커버처를 정확하게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넙스 커브를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을 찍어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커브는 곡률의 변화하는 변화의 변화량이 이렇게 가서 일정한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률의 변화량이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률의 변화량이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찍지 않으면 이 커버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삭제해버리면 이 커버처가 지금의 곡률보다 조금 더 여기가 불뚝하지 않고 완만한 형태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쵸? 네. 이해되시죠? 네, 차이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커브는,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커버처가 굉장히 매끄러운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시공하면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이상적인 컴퓨터 그래픽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곡률이 여기서 변하는 곡률의 양과 변화량이 여기서의 곡률의 변화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노에서 왜 넙스 커브를 기본적인 커브의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느냐? 라이노에서 커버처를 만드는 방식과 곡면을 만드는 방식은 가장 눈에 보기 좋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게 유려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곡면이 형성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찍은 점들을 지나는 뭔가 커버처를 만들기 시작하면 곡률이 약간 찌그덕 하는 거죠.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넙스 커브를 기준으로 이 곡면을 만들 건데, 첫 번째 명령어, 곡선을 만들기 전에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변형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커브 명령을 할 건데, 커브 명령을 해서 여기 시작점, 그리고 끝점 그냥 바로 찍어 버릴게요. 여기다가 커브 명령이었지만 두 점만 찍었으니까 직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어떻게 돼 있죠? 당연히 내가 두 점만 찍었으니까 한 점, 두 점 이렇게 형성돼 있겠죠. 근데 이 컨트롤러블 한 포인트의 수를 바꿀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바꾸는 명령어가 뭐라 그랬죠? rebuild, 다시 만들겠다 라고 하는 rebuil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커브를 지정한 상태에서 리빌드를 해도 되고, 리빌드하고 커브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리빌드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포인트 카운트는 괄호에서 2, 디그리는 1 이렇게 돼 있죠. 요 괄호 안에 수치가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두 개의 컨트롤러블한 포인트가 있었고, 이 선의 디그리 차수는 1차수다. 1차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수는 직선. 3차수부터 유려한 곡선이 될 건데, 3차, 4차, 5차로 갈수록 5차 곡선까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명령어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차수가 올라갈수록 곡률이 조금 더 급격하게 변하는 커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좀 급하게 변하는 게 차수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커버처를 만들 건데, 그래서 3차수 이상을 입력하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커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3차를 입력해 두시면 돼요. 기준이 3차가 지금 권장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가 2개였는데 기본적으로 너 4개로 바꿀 거냐 라고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그냥 3개로 바꿀게요. 예, 점을 3개로.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었죠. 컨트롤 포인트를 3개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3차수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 리빌드를 했는데 내가 컨트롤 포인트는 3개로 했는데 디그리를 1개로 그대로 두시면, 디그리 1은 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내가 이동을 하더라도 얘를 점을 하나 선정을 찍어가지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직선의 조합으로 바뀌어요. 디그리가 1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빌드를 하고 얘의 디그리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2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2차는 써본 적이 없는데, 네, 2차도 곡선이긴 곡선이네요. 네, 2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네.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야 되나? 부드럽지도 않고, 뭐 곡률이 차수가 올라가면서 곡률이 뭐 급격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3차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넙스 커브를 만들 때 가장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의 기준은 3차 디그리다. 3의 디그리다. 자, 그래서 3 3차를 가려면 카운트가 4개가 돼야 된다. 잠깐만요. 처음에 수정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그러네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려면 3차 곡선 이상을 만들 거면 컨트롤 포인트 4개 이상을 지정해라 라고 컴퓨터가 아예 지정을 해줘 버리네요. 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가 4개 이상이 있어야지 3차의 디그리를 갖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네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권장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로 우리가 곡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의 2로 둡시다. 네, 2차 곡선 잘 사용하진 않는데 일단 3의 2로 바꾸고 OK를 누를게요. 1차만 아니면 곡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컨트롤 포인트가 가운데 점이 클릭이 되죠. 클릭이 되면 얘를 그냥 무브를 할 건데, 자, 무브 점 클릭하고 무브 아래쪽으로 한 칸이 100이었으니까 한 300 정도 이동을 해볼까요? 네. 한 500, 잘 보이게 500 정도 이동을 합시다. 네, 요렇게. 얘가 500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분명히 그렸는데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변경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킴으로써 곡선이 된 거죠.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윗면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윗면은 왜 어렵지 않느냐? 윗면은 이 컨스트럭션 그 플레인이 바닥이 아니라 요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각각의 모든 엣지들이 한 평면 위에 있죠. 한 플레인 위에 있죠. 평평한 스케치북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플래너 서피스라고 하는 명령어로 위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플래너 서피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피스를 만드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위만 먼저 일단 채워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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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 면을 만드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라이노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면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서 한 4-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서피스 포인트처럼
서피스 포인트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고 가면 얘를 직선으로 쭉 그려버릴 테니까. 그쵸? 요 공유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요 공유를 인식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사용해야 돼요. 엣지. 그쵸? 그래야지 저 엣지, 저 공유를 받는 걸 하나 클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엣지를 통해서 서피스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엣지 서피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2개, 3개 또는 4개의 오픈 커브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4개겠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버처를 해도 되고 서피스 엣지를 해도 돼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피스라고 하는 게 이 커브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서피스의 엣지가 이 커브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필요 없는 커브는 선택해서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각각 전부 면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퍼티지를 보면은 타입이 다 서피스로 각각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위쪽 보면은 trimmed surface 되어 있죠. 우리가 트림 한 적이 없는데 trimmed surf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에 공유를 볼 수 있게 하는 요 가선들이 뭔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넷 서피스를 통해서 이 면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컴퓨터가 요 사각형, 이 곡면이 아니라 전체의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곡면을 따라서 쓱 잘라가지고 남은 부분만 디스플레이 해줬다 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컨트롤 포인트를 한번 켜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네 점을 가지는 사각형이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사각형에서 이렇게 쓱 잘라낸 내부의 면만 남겨둔 거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 면을 이 뚜껑을 다른 명령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2개는 똑같은 면이죠. 렌더링 뷰로 보면 완벽하게 동일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면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시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 좀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직선이고 얘는 정확히 중앙을 지나고 있으면서 곡선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얘를 만든 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직선에서부터 곡선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이 과정을 다 블렌딩 해가지고 조금씩 섞어서 속을 쏙쏙쏙쏙쏙 채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요 곡선에 찍었던 점의 위치가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변경을 하면 우리가 곡선을 변경하는 것처럼 이 곡면의 아래쪽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뒤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라이노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의 어, 과정, 내가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면의 속성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클릭하면 trimmed surface로 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surface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각각의 면들이 따로 존재하니까 얘는 솔리드가 아니죠. 그럼 솔리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하신 다음에 join을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해서 solid로 변경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solid로 변경이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면을 통해서 모양을 뭐 만들어내고 싶다. 그쵸?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을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속이 꽉 차 있어야 이렇게 파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리한 명령을 하려면 조인해서 솔리드로 만들어 줘야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화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게 loft라는 명령어부터 해볼게요. 라이너를 처음 이렇게 수업이나 이렇게 학원 다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어깨너머로 아니면 친구한테 간단히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라이노에서 접하는 명령어가 loft예요. 그 loft가 라이노에만 있는 명령어고 가장 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먼저 배우게 돼요.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 그래서 로프트라는 명령어가 뭔지 어떤 방식인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로프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원을 만들 건데요.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반지름이 1000짜리인 원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1000짜리 만드실 때 반지름 지정해두고 엔터 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반지름 1000짜리.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뜰 건데 컨트롤 포인트가 뜬다는 이야기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우리가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얘를 좀 늘릴 건데 오른쪽 3개를 클릭해 가지고 move 바깥으로 500만큼 Shift를 눌러야지 고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아이고 Shift 많이 누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다음에 반대쪽도 move 500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 올소가 직각으로 이동하는 기능인데 평소에 꺼져 있으면 Shift를 눌러야지 정확하게 직교의 좌표로 이동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올소를 켜놨다라고 하시면 Shift를 안 누르신 상태에서도 이동 가능하고 직진으로 Shift를 누르면 오히려 위아래로 막 흔들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올소를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에 따라서 Shift는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켰다. 그래서 원을 통해서 타원을 만들었죠 지금.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G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3개를 더 복사할 건데 총 4개가 되게 바닥에서부터 기준을 잡고 3개를 복사할 거니까 바닥에서부터 얼마 이동했는지 기준을 잡아서 멀티플 카피로 3개를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럼 카피 얘를 복사할 건데 엔터 치고 버티컬 노라고 되어 있는데 yes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300, 500, 800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300, 500, 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쵸? 바닥에서부터 300, 바닥에서부터 500, 바닥에서부터 800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간격은 300, 200, 30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할게요. 가운데 있는 2개를 좌우로 이동시킬 거예요. 요거 2개를 X축 방향으로. 자, 어떤 게 우고 어떤 게 잔지는 상관없고요. 하나를 클릭하시고 move 오른쪽으로 300만큼. 자, 그 위에 있는 건 왼쪽으로 200만큼. 뭐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자, 300, 200. 가운데를 기준으로 300, 200.
그러면 인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노의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곡면의 틀이 되는 커브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구조체의 틀. 거기에 막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로프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요. 자, 그럼 로프트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select curves to loft 이렇게 돼 있죠. 로프트 할 커브들을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클릭한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브들이기 때문에 로프트의 커브들을 입력하실 때는 그 순서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브를 클릭하는 순서와 그 커브에 어디를 클릭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버처를 만들 건데 순서대로 이렇게 씌워진 어떤 커브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넷 클릭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도 항상 로프트를 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떤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의 중심으로부터 좌와 우가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죠. 계략적으로. 그쵸? 자, 또 만약에 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내가 어디를 클릭하느냐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4분점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죠. 그쵸? 그래서 로프트를 하고 어떤 개체를 클릭할 때 반드시 같은 위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내가 1사분면을 클릭했다라고 하시면 다른 커버처도 반드시 같은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아까 직선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측을 클릭했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우측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부분, 자 그럼 타원이니까 1, 2, 3, 4분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저는 우측 아래를 기준으로 다 클릭을 하고 넘어갈게요.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엔터. 다시 뭔가 이렇게 가상의 뭐 선들이 보이고 화살표가 보이죠. 내가 그려놓은 요 가상의 프로파일 커브, 프로파일 선이 이 방향으로 쭉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들이 무수히 많이 이 곡면을 반복해가지고 면을 채울 거다라는 프리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스트레이트 섹션즈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 스트레이트 섹션즈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끝낼 건데 실제로 로프트는 곡면을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섹션을 만드는 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멀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그쵸? 그 다음에 루즈 조금 더 헐렁헐렁하게 된 거, 타이트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왔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타이트, 그 다음 아까 스트레이트 섹션 보여준 거 있었고, 그 다음 유니폼 이렇게 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곡면이었죠. 그래서 로프트가 내가 원하는 어떤 곡면, 내가 원하는 곡면의 형태, 그 곡률 정도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냥.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아까 우리 본 건물 중에 똑같은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훨씬 더 프로파일 커브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직선 탁탁탁탁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제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1, 2, 3, 4가 아니라 1, 3, 2, 4로 한번 가볼게요. 자, 1, 3, 2, 4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프로파일 커브 자체가 이미 뭔가 서로 꼬여 있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됐죠?
여기에 면이 겹쳤죠. 여기 보시면. 그쵸? 실제 건축적인 재료가 저렇게 겹쳐서 표현되는 경우는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재료라는 게 관통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클릭한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면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뒤쪽 부분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잘못 모델링 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만들 수가 없는,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겹친 가상의 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이 꼬였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이지만 로프트 명령을 이용하면 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구분된다. 컴퓨터가 그걸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로프트를 입력했는데 아래쪽은 우측, 위쪽은 좌측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죠? 뭔가 그냥 이런 모양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한 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탄성이 있는 우리 풍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쪽 면이 이쪽으로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한 그 텐션이 있는 재료가 180도 돌아가지고 붙은 거예요. 이해돼요? 네. 한번 꼬아졌단 말이죠. 매듭처럼. 그래서 여기가 시커멓게 표현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못된 모델링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꼬이지 않도록 같은 방향을 클릭하는 게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프트 끝났어요. 블렌드 서피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블렌드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영어 단어인데, 블렌드가 섞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믹서기는 콩글리시고 영어로는 이제 블렌더라고 하죠. 섞어주는 거, 섞어주는 기계. 블렌더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블렌드는 섞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섞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뜻인지. 블렌드 서피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으로 우리가 탑뷰에서 직선과 곡선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 하나랑 곡선은 뭐 요 정도 느낌.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갭을 채울 거니까 이 갭의 위치가 저랑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정확한 수치보다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곡선이 아니라 곡면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익스트루드, 커브 두 개 다 지정해가지고 높이는 상관없으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평면, 곡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를 채우는 게 목표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라이너를 하시면. 그래서 이 사이를 채우는 게 얼마만큼 더 부드럽게 잘 채우느냐, 요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를 blend surface라는 명령어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blend surface 입력하시면 select first edge 돼 있죠. 그러면 예상하건대 뭔가 첫 번째 엣지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세컨드 엣지를 클릭하라고 나오겠죠.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같은 위치에 클릭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쵸? 자,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이미 곡면을 만들어줬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포지션, 탄젠시, 커버처, G3, G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리빌드에서 보여줬던 포지션은 1차 커버처, 탄젠시는 2차, 커버처는 3차, G3가 4차, G4가 5차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은 직선이니까 포지션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됐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그냥 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평면이고 부드럽게 채우기로 했으니까 탄젠시를 한번 가보면 탄젠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직선의 탄젠트 방향 요 방향이죠. 그쵸? 그리고 이 커버처의 끝부분은 기준으로 탄젠트 방향 수직 방향 요 방향에 벡터를 계산해 가지고 요 힘과 요 힘을 평균 내 가지고 그냥 쓱 이어준 거예요. 자, 커버처로 가볼게요. 갈수록 점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차 곡선부터는 곡률을 반영한다. 방향성의 수직인 탄젠트 방향보다 이 커버처가 가면서 가지고 있던 방향의 곡률과 그 힘, 벡터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한 요 세 점, 그리고 요 세 점을 평균 낸 요 위치에 커버처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씩 늘어날수록 점이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뭐냐?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꺾이죠. 그러니까 G3, G4로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더 많이 가다가 끝에서만 급격히 이렇게 합쳐주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방향으로 가는 어떤 곡면에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이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곡면이 어떤 느낌의 곡면을 만들 거냐, 스케일이 크냐 작냐, 디테일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 커버처를 느끼게 할 거냐, 아니면 부드럽게 그냥 흘러가도록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유려한 곡선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 곡선이 쭉 가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건 당연히 곡률, 커버처를 반영하는 게 가장 부드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갈 때는 3차 곡선, 커버처를 반영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조인을 시켜 보시면 렌더링 뷰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네, 부드럽게 이어지는 요 느낌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버처로 만드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얘는 부드럽다기보다는 우리가 필렛한 것처럼 딱 가다가 탁 그러니까 곡률이긴 곡선이긴 곡선인데 곡면이긴 곡면인데 뭔가 이렇게 알까스를 줘서 딱 깎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부딪히면 다치지 않게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차수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차수 개념이 처음에 완전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이게 뭐야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weep one rail, sweep 아이 참 two rails. 그래서 레일들을 생략하고 명령어는 sweep 1, sweep 2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예, sweep 1, sweep 2. 예. 요 명령어를 할 건데 개념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자, sweep은 뭐냐? 우리 빗자루로 쓸다 하는 게 sweep이에요. sweep. 그래서 뭐 축구 포지션 중에 예전에 스위퍼라는 포지션이 있었죠. 수비수가 막 공격수 다 쓸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예요 그냥.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명령어가.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찻길이죠. 우리 기찻길 레일이라고 하잖아요. 기찻길 하나를 쓸고 지나가는 명령어. 두 번째는 기찻길 두 개를 쓸고 지나가는 명령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해를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어를 하기 전에 기찻길 두 개를 그려놓고 할 거예요. 컵으로 자유롭게 기찻길을 그냥 두 개를 그려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11시 28분인데 11시 35분까지 여러분들 작업시간 제가 드리고 요거 다시 해볼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작업시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빠르게 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해보셔야 숙지가 돼요. 안 그러면 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35분까지 복습을 해보세요. 35분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자, 수입 레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좀 해보면 기찻길이 두 개가 있고 기찻길이 한 개가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 기찻길을 지나갈 기차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기찻길은 우리가 그려놓은 두 개의 커버처고 그 기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차를 이제 프로파일 커브라고 하는데 어떤 형상을 단면적으로 자른 단면의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좀 부드럽게. 네,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기차인데 기차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되고 여기 서 있어야겠죠. 그쵸? 얘를 일단 세워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양 만들기 좀 아직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 그냥 원으로 해도 돼요. 해보는 거니까 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편한 모양으로. 자, 그리고 요 끝과 끝을 스케일을 좀 맞춰 볼게요. 약간 요렇게. 자, 첫 번째 스윕 1 레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윕 1 레일이 하나니까 지금 프로파일 커브가 만나고 있는 요 아래쪽만 레일로 잡고 위쪽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select rail이라고 돼 있죠. rail부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select cross section curve. cross section이 종단면도, 그러니까 짧은 단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 우리가 그려놨죠 지금 프로파일 컵으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press enter when done. 요렇게 된 게 프로파일 컵으로 따라갈 거다. 다시 엔터. 자, 나머지 것들 그냥 무시하고 OK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아래쪽에 있는 웨이를 따라서 내가 그렸던 프로파일 커브가 쭉 돌아가면서 면이 만들어졌죠. 그쵸? 이렇게. 요게 sweep 1 rail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럼 sweep to rail 해볼게요. sweep to rail이니까 레일을 두 개 클릭해야 되죠. 그래서 first rail, second rail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레일 하나, 자, second rail은 위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cross section curve, 그 다음에 enter. press enter when done 했으니까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그냥 엔터 이렇게 쳐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커브가 이 두 개의 레일의 기찻길을 따라서 탑뷰로 보면 내 레일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레일에 따라서 비례가 변하겠죠. 간격이, 아래쪽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니까 비례가 변하잖아요. 그 비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 자체의 스케일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프로파일 커브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무엇부터 클릭해야 되는지 요거는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어를 클릭하면 그 명령어에서 뭐를 클릭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아래쪽 커맨드 프롬프트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차근차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스윕 원 레일이 아마 스케치업에서는 followme인가요? followme라는 명령어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윕 to rails는 아마 해당되는 명령어가 없을 거예요. 두 개의 레일은 따라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례가 변하기 때문에 형태와 비례가 쭉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 기능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 두 가지 더 하고 끝낼 건데, 이 두 가지를 해보려면 커브를 좀 복잡하게 네 개를 그릴 건데요. 이 커브가 지금 XY축으로 붙어 있죠.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를 이 커버처 이 점들을 좀 이동시켜 가지고 곡률도 좀 바꾸시고, Z축으로도 이동을 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뭐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변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요 두 개를 잇는 커브를 두 개 또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건데 얘도 자연스럽게 좀 모양을 바꿔 볼게요. 너무 막 꼬이지는 않게 조금 부드럽게 할게요. 이런 정도로. 예, 그럼 모든 4개의 커버처가 시시각각 XYG 방향으로 다 변하는 지금 커브 4개가 연결된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2개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요거에서 2가지 명령을 해볼 건데 뭘 해볼 거냐? 패치 그리고 네트워크 서피스 이렇게 2가지를 해볼게요. 패치랑 네트워크 서피스. 패치 명령어는 등고선 만들 때 가장 쉽고 많이 이용하는 명령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4개의 커버처를 다 포함하는 어떤 천막을 싹 씌워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패치워크 하듯이 기워가지고 싹 씌워버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패치를 한번 해보면 select curves, points, point clouds, 뭐 meshes 뭐 원하는 거 다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뭐라고 뜨냐면 샘플 포인트 스페이싱 샘플을 할 포인트들의 간격은 얼마로 할 거냐 뭐 1 정도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UV인데 뭐가 됐든 그 X축 방향이 U인지 Y축 방향이 V인지 U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까 그 우리 면을 봤을 때 사각형을 기준으로 격자의 뭔가를 형성을 해준다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하나는 U고 하나는 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은 X축에서 45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Y축이랑 방향이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면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두 개의 방향성 상반된 2개의 방향성을 하나는 U 하나는 V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U와 V를 몇 개를 입력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스페이싱 U와 V의 개수가 많을수록 요 선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는 U와 V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많은 선들을 그리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해지겠죠. 그 U와 V가 겹치는 곳이 컨트롤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을 다 샘플링 해가지고 격자를 만들면서 넘어갈 테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커버처들을 다 반영하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냥 그러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 U와 V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들의 그 곡률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전부 다 반영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파일이 무거워지고 컨트롤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얘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뭔가 내가 얘를 통해서 간략한 곡면을 만들어 놓고 걔를 조금 수정을 하면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 가야겠다 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컨트롤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수정하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일단 10개 10개로 두고 오케이 눌러 볼게요. 잠깐만요. 네, 트림, 오토매틱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끄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아까 10개 10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개의 U와 10개의 V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곡선을 포함하는 큰 곡면을 만든 거예요. 큰 곡면을. 근데 좀 자세히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묻힌 거 보이시죠? 요 면에. 그쵸? 묻혀 있잖아요. 여기도 살짝 묻혀 있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표현한 10개, 10개의 UV 개수로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굉장히 복잡한 시시각각 변하는 커버처를 100% 동일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곡선을 그린 원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조건 이대로 그렸어야 되느냐, 면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UV를 더 촘촘하게 수정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이거 자체가 내가 계략적인 어떤 커버처를 만들기 위한 거였다 라고 하시면 조금의 오차를 두신 상태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확 줄여버리면 그 오차가 조금 더 커질 거예요. 그쵸? 많이 묻혔죠, 여기도. 네, 많이 묻혔죠. 하지만 아까의 그 곡면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오차를 어느 정도 더 인정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의 면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얘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엄청나게 많이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보다 덜 묻혔죠, 그쵸? 여기는 아예 안 묻혔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30개, 30개 정도 되면 우리가 말했던 아까 그 울퉁불퉁한 모든 부분의 곡률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면은 이거였지만 내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곡선을 정교하게 그린 게 아니라면 이 곡면 자체를 또 내가 변형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켰을 때 교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따로따로 클릭을 하면서 지정을 해서 편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변형을 시켜버리면 얘만 갑자기 불쑥 돌출되니까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쵸? 홍난 것처럼. 하지만 패치의 수치가 적다. 많이 오차가 생겼겠죠. 그쵸?
하지만 계략적인 형태는 비슷하고 내가 얘를 편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같은 부분을 내가 좀 올리겠다. 그럼 이 포인트 하나만 올려도 전체적인 형태가 변하는데 훨씬 부드럽게 올라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훨씬 이 형태가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실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교하게 완벽하게 계산해서 치밀하게 커브를 그렸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전하게 다 그 커버체를 받아들이는 게 맞고, 계략적으로 그려놓고 내가 전체적인 면의 형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쓸 거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줄이고 공면을 조절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너로 등고선을 만들 기회가 앞으로 종종 있을 텐데,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실제로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도로가 막 울퉁불퉁한 게 너무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뭐 5cm, 10cm 더 높고 낮고 어떤 부분이 높고 낮고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내 사이트의 내부 대지만 중요한 거지 주변이 어떻는지는 계략적인 형태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패치했을 때 오토매틱 트림이라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요 바운더리 안쪽만 두고 바깥쪽을 잘라내버리겠다 하는 게 이제 오토매틱 트림이에요. 이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패치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그 그물을 네트라고 하잖아요. 얽히고 설킨 시실과 날실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네트인데,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시실과 날실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라이노에서는 U와 V 방향을 지칭하는 건데, U와 V 방향이 모두 있어야만 네트워크 서피스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얘를 U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V 방향이 되겠죠. 그쵸? 세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U와 V 방향만 있으면, 하나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요. 이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까 스윕 레일 했던 것처럼 방향성이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얘는 네트워킹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명령 자체가 먹질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면을 만들 때는 뭐 로프트라든지 스윕 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겠죠. 그쵸? 로프트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스윕 투 레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예. 두 개의 형상은 조금 다르죠. 그쵸? 이 프로파일 커브를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반대 방향, 수직의 방향에 커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커브를 그리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 쓸 거냐, 요 차이고, 정확하게 이 공유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얘도 네트워킹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select curves in network 이렇게 돼 있죠. 네트워크를 할 커브를 선택해라, 이런 건데, 여기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U와 V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게 U고 어떤 게 V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반드시 U는 U끼리 V는 V끼리 순서대로 전부 입력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라. 안 그러면 나중에 꼬이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가로 방향을 두 개를 클릭을 했다, 위치도 맞춰서 둘 했다라고 하면 다 클릭하신 다음에 세로 방향 두 개를 입력하도록 해주세요.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같이 입력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얘는 UV 개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엣지 커브의 톨러런스 그리고 인테리어 커브의 톨러런스 이렇게 돼 있죠.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을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테지만 관용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용도. 관용도라고 하는 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만큼의 오차를 네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겨도 너 참아낼 수 있어, 관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 못 참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관용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촘촘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요. 아까 패치로 치면 UV의 개수가 많은 거고, 관용도의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나는 더 관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커버처의 네트워킹이 조금 더 느슨하고 UV의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킹을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후에 면을 수정을 할 때 얘를 얼마만큼 수정할 건지에 따라서 이 관용도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서피스는 굉장히 정교한 명령어고 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변하는 이 방향, 가로 방향의 선은 무시를 할게요.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과정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가는 것까지의 그 커버처를 블렌딩 하고 있고요. 조금씩 변하면서 여기로 탁 만들어지게, 이 방향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르게 생긴 요 공면까지의 방향을 이렇게 가면서 블렌딩 해주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모든 커버처를 반영을 해가지고 만드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피스로 내가 명령어를 수행을 해서 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완벽한 나의 파이널 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네트워킹 된 면이 훨씬 적어야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수정하고 다시 그런 선들을 샘플링해서 네트워크 서피스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는 정교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U와 V가 교차를 할 수밖에 없고, 많이 교차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뭔가 면을 수정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패치로 만든 것보다, 그 어떤 패치로 만든 UV보다 얘가 훨씬 정교하게 네트워킹하고 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 모델링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뭐 일례로 뭐 동대문 DDP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 있는데 그 곡면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건축 재료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건축적인 재료로 다 패널화 되어 있어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곡면을 디자인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시공할 거냐? 폴리건 모델링, 마치 메쉬의 모델링처럼 수정을 해서 얘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패널 하나, 이렇게 생긴 패널 하나, 이렇게 생긴 패널 하나, 이런 것들을 다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서 딱딱딱딱 붙이면 그것들이 이런 커버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네트워킹 서피스다. 그래서 배운 모든 명령어들을 제가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고, 뭐 리볼브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사실 리볼브는 사용한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제가 하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시고, 다른 명령어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서 잘 쓰진 않거든요. 특히 레일 리볼브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각각의 어떤 명령어들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되는지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책에 있는 것도 발췌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요거가 지금 라이노에서 면을 만드는 모든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타 뭐 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면을 만드는 다른 명령어들도 있는데, 주요한 명령어들을 오늘 전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배운 명령어들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다룰 수 있고 숙지할 수만 있어도 사실 라이노로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가지고 잘 연습을 해 두시고, 다음 주에는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지금 배운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모델링을 하나 해볼게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되겠죠? 자, 그리고 기말 과제를 제가 미리 설명드리고 갈 건데, 왜 미리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미리 생각을 해두고 뭔가를 선정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기말 과제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소과제까지 포함이 되겠죠.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